브레이브걸스 롤린이 4년 만에 재조명받으면서 처음 찾아온 전성기에 힘입어 치맛바람까지 연이어 히트시킨 용감한 형제. 승승장구 꽃길만 펼쳐질 것 같은 용감한 형제에게 갑작스러운 사기, 횡령 혐의 논란이 불거졌으니 고소인은 무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출신이었던 김사무엘이라고 하는데요. 소속 가수들에게 잘해줘서 용버지라고까지 소문난 용감한 형제가 사기, 횡령 혐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두람이 알아보았습니다. 펀치에서 펀치를 담당했었던 김사무엘은 쇼미더머니에 나와 얼굴을 알린 원과 함께 2인조로 활동했었죠. 하지만 2015년 원이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한 이후 YG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이적하게 되면서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이 YG로 이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브에 남아 솔로 활동을 이어나간 김사무엘은 용감한 형제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가수로 이미지가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참가하게 된 김사무엘. 특히 프로듀스 101 시즌2는 워너원이 만들어져 대성했을 만큼 자체적으로도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었기에 김사무엘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죠. 유력 멤버로 거론되었을 정도로 나이에 비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최종회에서 탈락하며 안타깝게 워너원 데뷔에 실패했던 김사무엘은 이후 2017년 8월 2일 용감한 형제가 작곡한 6곡으로 미니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김사무엘을 향한 용감한 형제의 사랑은 과거 영상들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김사무엘의 생방송 브이라이브에 출연했을 당시 무에리 애비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용영은 우리 무에리 앨범 사랑해주세요 하며 여기서도 어김없이 용버지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사무엘이 더 어렸을 시절부터 봐왔던 용영은 인스타그램에 초등학교 졸업사진부터 함께 찍은 사진을 잔뜩 올려둘 만큼 둘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다는 말까지 들으며 가요계에서도 유명했던 두 사람이 갈등을 빚고 법적 분쟁을 시작하게 된 건 2019년부터였는데요. 서로 믿고 5년을 함께 했었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서 법적 분쟁까지 시작하게 되어 가요계 관계자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보였었던 2019년. 과연 김사무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아버지 같던 용영과 법적 분쟁까지 열게 되었던 것일까요? 때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갑니다. 김사무엘은 미성년자였었기에 사무엘의 모친이 사무엘을 관리하고는 했었는데 모친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전속계약의 내용이 연예인에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소송인데요. 하지만 브레이브 엔터 측에서는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맺은 이후로 꾸준한 지원과 함께 모든 방면으로 투자와 케어를 아끼지 않았으며 어떠한 부당한 대우도 하지 않았고 계약에도 부당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사무엘의 어머님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브레이브 엔터 측에서는 연예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대표의 블록체인 관련 개인 사업에 사무엘을 연관시켜 모델로 서게 만들었다는 게 중심 내용인데요. 블록체인 개인 사업은 쉽게 말해 가상화폐 사업인데 그 사업에 미성년자인 사무엘을 보호자와 본인의 동의도 없이 거짓과 강압으로 연루시켰고 그 때문에 회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1차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었으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게 없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게 어머님 측 입장이었죠. 한간에서는 가상화폐 자체가 익숙한 얼굴 모델 내세워 사람들 투자하게 만들고 돈 먹고 튀는 사기인 게 대부분인데 사기에 김사무엘을 사용한 것 아니냐 하는 말도 돌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기치려고 코인 만든 거라기에는 코인 사업 자료가 너무 자세하고 음악 관련 코인이라 연예계와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기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찌됐건 코인 관련 개인 사업에 미성년자를 모델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 심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브 엔터는 다른 주장을 하며 사무엘을 역고소했습니다. 사무엘 모친은 제작
법적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액수의 정상급 지급만을 요구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스케줄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죠. 그러나 사무엘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원만히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대외적 입장 표명도 한 적이 없었으나, 당시 미성년자였던 본인에게 손해의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잘못이 없고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사무엘의 입장이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같던 사이에 법적 분쟁이 이어지던 중 김사무엘은 용감한 형제에게 사기,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개월간 용감한 형제 브레이브 소속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김사무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제출했고,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며 수사를 의뢰했으나 불송치 결과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조속히 이의를 제기해 해당 수사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사도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브 측에서는 적법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부당한 대우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불송치 결정은 사실 현재 진행 중인 김사무엘과 브레이브 엔터 간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롤린의 역주행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전성기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재차 불거져버린 불명예스러운 이런 이슈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에, 용감한 형제는 브레이브걸스 치맛바람, 리팩 앨범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연예계에서도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 같던 용감한 형제와 김사무엘, 그 둘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돌아오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